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임재훈입니다. 이번에는 Neighborhood Contrastive Learning for Novel Class Discovery라는 논문을 리뷰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노블 클래스 디스커버리 (NCD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CD는 일부 클래스에 대해서는 라벨이 존재하지만 나머지 클래스에 대해서는 라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다루는 문제 설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라벨이 있는 클래스와 라벨이 없는 클래스가 서로 교집합이 없는, 즉 분리된 집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의 목표는 언라벨드 데이터 안에 포함된 새로운 클래스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이를 라벨드 데이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객체 카테고리를 발견해야 하는 실제 응용 환경, 즉 이미지 분류나 객체 인식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제시된 이 그림은 논문의 피겨 1번인데요. 피겨 1인데요. 라벨이 존재하는 데이터와 라벨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언라벨드 데이터에서 새로운 클래스를 찾아내는 과정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블 클래스 디스커버리에서 발생하는 핵심적인 도전 과제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false 네거티브 문제입니다. 라벨이 없는 데이터에서는 서로 다른 샘플 간의 실제 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이 잘못하여 음성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오류는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올바른 표현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며 결과적으로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둘째는 이시 네거티브 문제입니다. 대규모 메모리 뱅크에서 선택되는 대부분의 음성 샘플은 너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음성들은 학습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모델이 더 정교한 구분 능력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모두 노블 클래스 디스커버리 환경에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저해하는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네이버후드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하드 네거티브 제너레이션을 제안하였습니다. 릴레이티드 워크입니다. 이제 랭킹과 클러스터링 기반 접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랭킹 기반 접근은 샘플 간의 유사도나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계산해 어떤 데이터가 더 신뢰할 만한지를 순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특정 기준이나 통계적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 분포를 확장하거나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링 기반 접근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에러 2019의 연구에서와 같이 K-min, DBS-CAN과 같은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클래스 구조를 추론합니다. 즉 라벨이 없는 데이터들을 군집화해서 잠재적인 클래스 경계를 찾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데이터가 깔끔할 때는 잘 작동하지만 실제 환경에서 잡음이나 아웃라이어가 존재할 경우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랭킹과 클러스터링은 노벨 클래스 디스커버리의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각각 일반화성 부족과 잡음 취약성이라는 뚜렷한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이후 새로운 방법론,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의 필요성을 설명해 줍니다. 다음으로 본 논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그리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미 슈퍼바이즈드 학습은 소량의 라벨된 데이터와 대량의 비라벨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성능을 높이는 접근입니다. 대표적으로 슈도 라벨링, 리 2013, 그리고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 계열이 있습니다. 일관성 정규화는 입력 변형이나 노이즈에도 모델 예측이 일관되도록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보시면 파이 모델과 템포럴 앙상블링
그리고 mean teacher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는 라벨 정보와 비라벨 정보로 혼합해 사용하는 믹스 매치, 비라벨 데이터에 강한 증강을 적용하는 UDA, 간결한 규칙으로 강력한 성능을 보이는 픽스 매치 등으로 발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컨트라스티브 러닝, 이 대조 학습은 표본 간 관계를 통해 표현을 학습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유사한 샘플의 인베딩은 가깝게, 비유사한 샘플은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 연구로는 심시에럴, 메모리 큐를 도입한 모코,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의 BYOL, 슈퍼바이즈드 시그널을 결합한 subcon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적은 라벨로도 강력한 표현을 학습하며 다양한 과제에 잘 전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노블 클래스 디스커버리에 그대로 적용하면 한계가 존재합니다. 비라벨상 구성에서는 실제로는 같은 클래스임에도 음성으로 처리되는 false negative가 발생할 수 있고, 대규모 메모리에서 이지 네거티브가 과다 선택되면 학습 신호가 약화됩니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네이버후드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하드 네거티브 제너레이션은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설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기여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네이버후드 컨트라스티브 러닝 NCL입니다. 기존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잘못된 음성을 포함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웃 기반의 유사 샘플을 활용해서 실제 같은 클래스일 가능성이 높은 샘플을 긍정적으로 간주함으로써 false negative 문제를 완화했습니다. 즉, 노블 클래스 디스커버리 환경에 맞게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확장한 것입니다. 둘째, 하드 네거티브 제너레이션 HNG입니다. 기존 방법은 대부분 쉬운 음성 샘플, 이지 네거티브 샘플에 의존하므로 학습 신호가 충분히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본 논문은 샘플을 선형적으로 혼합하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하드 네거티브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이지 네거티브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모델이 더 정교한 결정 경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 가지 기여를 결합함으로써 본 논문은 노블 클래스 디스커버리 환경의 두 가지 본질적 한계를 해결하고 실험적으로 최신 성능을 달성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서드입니다. 베이스라인 프레임워크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의 왼쪽에는 두 가지 입력이 있습니다. 위쪽은 라벨이 있는 이미지, 아래쪽은 라벨이 없는 이미지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피처 익스트랙터에 입력되어서 풀5 레이어를 통해 인베딩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L2 노름 정교화를 수행해서 벡터의 크기를 1로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유사도를 계산할 때 방향 정보만 반영되므로 학습이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상단 경로를 보시면 올드 클래시파이어가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라벨드 데이터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클래시파이어 시밀러리티 로스를 통해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활용됩니다. 또한 올드 클래시파이어에서도 네이버후드 컨트라스티브 러닝, 즉 NCL 로스가 적용이 되어 피처 간의 관계를 더 잘 학습하도록 돕습니다. 하단 경로에는 new classifier가 배치되어 있으며 unlabeled 데이터가 슈도 라벨 방식으로 학습에 사용됩니다. 이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그리고 CS 로스가 함께 사용되며 여기에도 NCL 로스가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라벨이 없는 데이터도 주변 샘플과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 보다 나은 표현을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이 영역은 네이버후드 컨트라스티브 러닝 모듈을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모듈은 피처 메모리를 유지하면서 K nearest neighbor, K 최근접 이웃을 찾아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관계를 정의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표현 학습을 더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드 네거티브 제너레이션 모듈이 추가되어 신테틱 하드 네거티브 샘플을 만들어 학습을 강화합니다. 다음으로 베이스라인 프레임워크에서 사용되는 주요 손실함수들입니다. 총 3가지 손실이 사용됩니다. 첫째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이는 라벨이 있는 데이터셋에서 분류학습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손실함수입니다. 둘째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이 손실은 새로운 클래스 학습이나 수도 라벨 학습에 활용이 되며 이진 분류 형태로 라벨을 추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셋째는 mean squared error, MSE입니다. 이 MSE는 클래스 간 분포를 정렬하거나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간의 유사도를 반영하는 데 사용되어 학습을 안정화합니다. 이 3가지 손실을 조합함으로써 라벨이 있는 데이터와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동시 처리할 수 있으며 노블 클래스 디스커버리를 위한 기본적인 학습 신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이스라인 프레임워크의 전체 학습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C, BC 그리고 MSE 손실이 모두 결합되어 최종 오브젝티브를 구성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라벨이 있는 데이터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 분류 정확도를 극대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라벨이 없는 unlabeled 데이터는 슈도 라벨링을 통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학습이 수행되어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신호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mean squared error가 더해져서 feature space를 정렬하고 표현을 안정화합니다. 이 3가지 손실은 단순히 병렬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중치 합 형태로 결합되어 전체 학습 목표를 정의합니다. 즉, 베이스라인 오브젝티브는 다양한 데이터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여 노블 클래스 디스커버리를 위한 기본 성능을 확보하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네이버후드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하드 네거티브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NCL의 핵심은 학습 과정에서 쿼리 샘플 주변의 특징 공간을 더 정교하게 다루는 데 있습니다. 기존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는 대부분의 음성 샘플이 지나치게 쉽게 분리되면서 학습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자들은 하드 네거티브 제너레이션, 즉 HNG 과정을 함께 도입했습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을 통해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쿼리 샘플과 가장 유사한, 즉 가장 쉬운 음성들을 unlabeled 메모리에서 선택합니다. 이들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믹스 연산 그리고 L2 노름을 거쳐 새로운 음성을 합성합니다. 또 일부는 레이블드 메모리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특징을 섞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수의 합성 음성 중에서 다시 쿼리와 가장 구분하기 어려운, 즉 하드한 음성들을 선별합니다. 이 최종적으로 선별된 하드 네거티브가 NCL에 추가가 되어서 학습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NCL은 쿼리 주변의 포지티브 샘플은 당겨주고 동시에 이 HNG 과정을 통해 생성된 하드 네거티브를 밀어내면서 표현 학습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델은 새로운 클래스들을 더욱 잘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우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손실함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NCL은 기본적으로 컨트라스티브 러닝 패러다임을 따릅니다. 즉, 쿼리와 양성 샘플 간의 표현 공간 거리는 좁히고 쿼리와 음성 샘플 간의 거리는 넓히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각각 풀 그리고 푸시로 표현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수식이 바로 그 정의인데요. 분모에는 양성과 음성 모두에 대한 유사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분자는 쿼리와 양성 샘플 간의 유사도만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소프트맥스 형태로 정규화된 손실을 최소화하면 결과적으로 모델은 양성 샘플을 더 가깝게, 음성 샘플을 더 멀리 위치시키도록 학습됩니다. 또한 온도 파라미터인 이 타우는
분포의 날카로움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타우가 작을수록 유사도의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얘가 클수록 완만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이 타우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작용합니다. 정리하자면 NCL 손실 함수는 기존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기반으로 하면서 양성과 음성의 구분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메모리 Q와 슈도 포지티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른쪽 박스는 네이버후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핵심 구조를 보여주는데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피처 메모리입니다. 이 메모리 Q는 과거 배치에서 추출한 임베딩들을 저장하고 이를 통해 현재 쿼리와 비교할 때 더 다양한 네거티브 샘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 안정성과 일반화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슈도 포지티브 샘플입니다. 단순히 음성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K-nearest neighbors를 이용해서 라벨이 없는 데이터 중에서도 쿼리와 유사한 샘플을 찾아 양성으로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라벨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모델이 새로운 클래스의 구조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드 네거티브 제너레이션, 즉 HNG입니다. 여기서는 기존 메모리에서 가장 쉽게 구분되는 네거티브를 단순히 사용한 대신 이들을 혼합하여 뉴 하드 네거티브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하드 네거티브는 모델이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더 어려운 샘플을 제공하므로 결과적으로 표현 학습의 강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는 수식은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 로스를 정의한 것입니다. 앵커 샘플 ZIL과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포지티브 샘플들은 분자에 들어가 유사도를 최대화하고 다른 클래스에 속하는 네거티브 샘플들은 부모에 포함되어 앵커로부터 멀어지도록 학습을 유도합니다. 템퍼처 타우는 소프트맥스의 스케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방식은 단순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보다 더 세밀한 표현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클래스 내부의 구조까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SCL을 도입해서 레이블드 데이터에서 더 강력한 슈퍼바이즈드 시그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논문이 HNG를 도입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는 false negative와 easy negative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false negative는 같은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음성으로 잘못 취급되는 경우이고, 그리고 easy negative는 너무 쉽게 구별 가능한 음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학습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표현 학습의 질이 떨어지고 새로운 클래스를 탐지하는 성능 역시 저하됩니다. 따라서 모델이 더 나은 표현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인포머티브한 하드 네거티브 샘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드 네거티브는 결정 경계 근처에 존재하는 어려운 음성 샘플로 이를 학습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델이 더 정교한 경계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셋에서 하드 네거티브는 매우 희소하게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하드 네거티브 제너레이션, 즉 합성적인 하드 네거티브 생성 기법을 제안합니다. 기존 샘플을 적절히 조합하여 새로운 하드 네거티브를 만들어내고 이를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포함시킴으로써 표현 학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드 네거티브 제너레이션, 즉 HNG 절차를 수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HNG는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스텝 1에서는 가장 쉬운 음성, 즉 쿼리와 가장 가까운 unlabeled 피처를 선택합니다. 이 과정은 수식 12에 의해 정의됩니다. 스텝 2에서는 이렇게 선택된 쉬운 음성과 레이블드 데이터를 혼합하여 새로운 후보 음성을 생성합니다. 이는 수식 13을 사용하며 혼합 과정에는 L2 정기화가 포함됩니다. 스텝 3에서는 생성된 후보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음성을 선별합니다. 이 과정은 수식 14에 기반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를 업데이트하는데 수식 15를 통해 새롭게 생성된 하드 네거티브가 unlabeled 메모리에 추가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전체 절차가 메모리 Q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스텝 1과 스텝 2를 수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텝 1입니다. 수식 12에서 보시는 것처럼 쿼리 ZU와 가장 유사한, 즉 가장 쉬운 unlabeled 피처 상위 K개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쉬운 음성, easy negative 선택 단계입니다. 다음 스텝 2는 수식 13으로 정의됩니다. 정기화된 unlabeled feature와 labeled feature를 혼합하여 새로운 음성 후보를 생성합니다. 이때 혼합 가중치는 파라미터 mu로 조절됩니다. 이 과정을 n번 반복하면 총 k 곱하기 n개의 새로운 네거티브 후보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스텝 2는 쉬운 음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하여 학습에 유용한 후보를 풍부하게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스텝 3와 메모리 업데이트 과정을 보겠습니다. 스텝 3는 수식 14로 정의됩니다. 앞서 생성한 후보들 가운데 쿼리와 가장 유사한, 즉 가장 구별하기 어려운 하드 네거티브 상위 K개를 선택합니다. 이들이 새로운 하드 네거티브 샘플이 됩니다. 그리고 수식 15에 따라 이렇게 선택된 하드 네거티브는 기존의 unlabeled 메모리에 추가됩니다. 즉 HNG는 쉬운 음성, easy negative를 단순히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형하여 새로운 하드 네거티브를 만들고 이를 메모리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모델이 점차 더 어려운 구별 문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과 프로토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된 데이터셋은 Cypher10, Cypher100, 그리고 이미지넷입니다. Cypher10과 Cypher100은 소규모 이미지 분류에 널리 활용되는 데이터셋으로 노블 클래스 디스커버리 실험의 대표적인 벤치마크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이미지넷은 훨씬 더 대규모의 데이터셋으로 제한된 방법의 일반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데이터는 레이블드 셋과 unlabeled 셋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일부 클래스는 labeled 셋으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unlabeled 셋에 포함됩니다. 특히 노블 클래스 디스커버리라는 실험 설정에 맞게 학습 단계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클래스, 즉 unseen 클래스가 포함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이는 이 표는 각 데이터셋의 통계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Cypher10은 라벨이 있는 이미지 25,000장과 라벨이 없는 이미지 25,000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5개 클래스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Cypher100은 라벨이 있는 데이터는 40,000장, 80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라벨이 없는 데이터는 10,000장으로 20개의 클래스가 포함됩니다. 이미지넷은 약 125만 장의 라벨된 이미지와 약 3만 장의 라벨되지 않은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라벨된 데이터에는 882개 클래스가, 라벨되지 않은 데이터는 30개의 클래스가 포함됩니다. 실험 프로토콜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라벨드 셋으로 이를 활용해 슈퍼바이즈드 학습을 하고 unlabeled 셋으로 pseudo 라벨을 이용해 세미 슈퍼바이즈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블 클래스, 즉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탐지 성능을 평가하여 모델이 보지 못한 클래스를 얼마나 잘 구분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성능 평가 지표는 클러스터링 애큐러시, 즉 ACC를 사용하였습니다. 노블 클래스 디스커버리 특성상 모델은 실제 라벨을 직접 알지 못한 채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단순히 예측 결과와 라벨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예측된 클러스터와 실제 라벨 간의 최적 매칭을 수행합니다.
헝가리언 알고리즘은 다대 1이 아닌 1대1 매칭을 보장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성능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수식이 바로 그 정의인데요. 전체 샘플 n개에 대해 실제 라벨 yi 와 예측된 클러스터 yi,를 헝가리언 알고리즘으로 매핑한 뒤 일치 여부를 계산하여 평균을 내는 방식입니다. 즉, 이 ACC는, 이 accuracy는 모델이 새로운 클래스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해내는지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구현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델은 이미지넷으로 사전 학습된 레스넷 18을 100번으로 사용합니다. 출력되는 피처의 차원은 512차원으로 고정됩니다. 훈련은 SGD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며 모멘텀 0.9, 웨이트 디케이는 0.0005로 설정하였습니다. 초기 학습률은 0.05이고 코사인 어니링 스케줄러를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학습률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배치 크기는 128, 전체 학습은 200에포크 동안 진행됩니다. 데이터 증강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매우 중요한데 랜덤 크롭과 랜덤 호라이즌탈 플립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컬러 지터,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하여 다양한 뷰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보다 일반화된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본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메모리 Q는 크기를 16384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Q에는 언레이블드 피처들이 저장되고 새로운 샘플들이 들어올 때마다 업데이트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네이버후드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하드 네거티브 제너레이션에서 안정적으로 음성 샘플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베이스라인 모델에서 사용된 손실 함수들의 중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에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C, BC, CS 같은 손실을 제거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이 BC를 제거를 했을 경우 사이파 10에선 39.5, 사이파 100에서선 18.1%로 성능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레이블드 데이터 학습에서 BC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베이스라인에 포함된 모든 손실이 함께 사용될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하며 사이파 10에서는 87.9%, 사이파 100에서는 69.4% 정확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제한된 네이버후드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하드 네거티브 제너레이션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입니다. 베이스라인 대비 이 NCL을 적용을 했을 때 사이파 10에서는 5.5% 성능이 향상되었고 사이파 10에서는 12.9%의 큰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수도 포지티브를 제거한 경우 사이파 10에서는 무려 26.1%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수도 포지티브가 NCL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HNG 이것을 추가했을 때는 사이파 100의 기준 성능이 17.2% 상승하여 제한된 방법론이 다양한 클래스 분포에서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NCL만으로도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만 HNG를 더했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슬라이드는 HNG와 그 변형 기법들을 사이파 100의 데이터셋에서 비교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기존 NCL 대비 HNG를 적용했을 때 성능이 확실히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파란색으로 표시된 제한된 HNG 방법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HNG의 변형 기법들, 즉 HNG V1부터 V6까지는 성능이 안정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변형은 성능이 크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HNG의 설계가 단순한 변형보다 훨씬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제안한 방법을 기존 최신 기법들과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는 표,
테이블입니다. 먼저 위쪽 절반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하지 않은 이 without 기법들이고 아래쪽 절반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적용한 이 with 방법들입니다. 표를 보시면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은 Cypher10, Cypher100 그리고 ImageNet 이 세 가지 데이터셋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여기 Cypher100, ImageNet에서는 기존 기법들을 상당히 큰 폭으로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Hours 그리고 Hours Without HNG를 비교하면 하드 네거티브 제너레이션을 추가했을 때 성능이 꾸준히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HNG가 단순히 부가적인 기법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일반화된 성능 향상을 제공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제한된 Neighborhood Contrastive Learning과 Hard Negative Generation의 조합이 기존 방법들 대비 확실한 성능 우위를 달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Cypher10 데이터셋에서 특징을 시각화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TSNE 기법을 사용해서 마지막 풀린 계층의 출력을 2차원 공간으로 투영했습니다. 먼저 초기 모델과 DTC, RS와 같은 기존 기법을 보면 클래스 간의 경계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군집이 서로 섞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은 각 클래스가 훨씬 더 명확하게 군집화가 되어 그 결과 정확도도 93.4%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작은 그림들은 시각적으로 매우 유사해서 사람이 보아도 헷갈릴 수 있는 샘플들인데 이런 경우에도 모델이 학습을 통해 비교적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이 실험은 제한된 기법이 단순히 수치적인 성능 향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피처 공간에서 더 구조적이고 의미 있는 표현을 학습한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이번 발표의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Novel Class Discover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Neighborhood Contrastive Learning을 통해 기존 방법보다 더 의미 있는 피처 표현을 학습할 수 있었고 Hard Negative Generation 기법을 통해 모델의 구분 능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Cypher10, Cypher100, ImageNet 등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최신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히 기존 기법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NCD 연구에서도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